안녕하세요. 사유의 서재, 알베르 카미, 페스트,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익숙했던 모든 것이 멈춰선다면 어떨까요? 평범했던 거리는 폐쇄되고 사랑하는 이들과는 기약 없이 격리되며 죽음의 공포가 일상처럼 스며드는 곳. 알베르 카미의 페스트는 바로 그런 극한 상황에 놓인 한 도시, 오랑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전염병의 기록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염병이라는 거대한 부조리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을 선택하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쥐들의 죽음으로 시작된 불길한 징조가 도시 전체를 뒤덮는 재앙으로 번져가는 과정, 그 속에서 피어나는 절망과 체념, 그리고 마침내 작은 연대의 불씨를 지피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카뮤는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깊은 성찰을 건네고 있습니다. 이제 페스트가 핥히고 간 도시, 오랑의 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그 치열했던 기록을 펼쳐보겠습니다. 페스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냉정하리만큼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려는 한 기록자의 목소리로 진행됩니다. 이 기록자는 훗날 의사 베르나를 이유로 밝혀지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이나 주관적인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고 오랑시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연대기 형식으로 담담하게 서술하고자 노력합니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소설 전체에 독특한 분위기를 부여합니다. 마치 역사 기록물을 읽는 듯한 건조함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페스트라는 재앙이 가져온 비극의 무게와 그 속에서 분투하는 인간 군상의 모습을 더욱 생생하게 느끼게 됩니다. 카미가 이러한 연대기 형식을 택한 데에는 여러 의도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페스트라는 극한 상황을 개인적인 감상이나 영웅주의적 미화 없이 있는 그대로 직시하려는 태도일 것입니다. 재앙 앞에서는 영웅도 특별한 운명도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려는 평범한 사람들의 노력이 있을 뿐이라는 메시지를 이러한 서술 방식은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소설의 시작은 평범하고 단조로운 상업도시 오랑에 대한 묘사로 문을 엽니다. 카뮤는 오랑을 추한 도시라고까지 표현하며 그곳 사람들은 돈 버는 일과 습관적인 여가 활동 외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다소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로 그립니다. 오랑에서는 그리고 다른 곳에서처럼 시간이 없고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또 헤어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이 구절은 페스트 발발 이전 오랑 시민들의 삶의 방식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은 깊은 관계나 성찰보다는 피상적인 관계와 즉각적인 만족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단지 오랑이라는 특정 도시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현대 사회의 보편적인 모습, 곧 성찰과 진정한 관계 맺음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습관과 관성에 따라 살아가는 현대인의 초상에 대한 알레고리로 읽힐 수 있습니다. 페스트라는 거대한 시련은 바로 이러한 무감각하고 무기력한 일상 위에 예고 없이 닥쳐옵니다. 이처럼 평범하고 심지어는 권태롭기까지 한 도시의 모습은 이후 닥쳐올 끔찍한 재앙과의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페스트가 단순한 질병 이상의 의미, 곧 현대인의 삶의 근본적인 조건을 뒤흔드는 실존적 사건임을 암시합니다. 페스트의 첫 징후는 도시 곳곳에서 나타나는 쥐들의 죽음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이 기괴한 현상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불쾌해하거나 잠시 의아해할 뿐 곧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는 재앙의 초기 단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집단적인 부정심리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생각했다. 그것은 곧 지나갈 일이라고. 이 생각 속에는 막연한 낙관론과 함께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려는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쥐들의 죽음은 점차 늘어나고 마침내 인간에게서도 페스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의사 리유는 처음부터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하지만 그의 경고는 행정당국의 관료주의와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당국은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여 페스트라는 단어 사용을 주저하고 미온적인 대책만을 내놓습니다. 이는 재앙 앞에서 진실을 직시하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고 현상 유지를 우선시하는 권력의 속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안일함과 무지가 어떻게 더 큰 비극을 초래하는지를 경고합니다. 카뮤는 이 과정을 통해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눈을 감고 귀를 막는 경향이 있는지를 예리하게 포착합니다. 쥐의 죽음이라는 명백한 경고 신호 앞에서의 무대응은
다가올 재앙의 규모를 더욱 키우는 결과를 낳습니다. 패스트 확산이 명백해지자 마침내 시 당국은 도시 봉쇄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내립니다. 오랑은 외부 세계와 완전히 차단된 거대한 감옥이 됩니다. 이 갑작스러운 봉쇄는 시민들에게 추방, 곧 유영의 상태를 강요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연인과 생이별을 하고 계획했던 미래는 송두리째 부정당하며 모든 사람은 섬처럼 고립됩니다. 카미는 이 추방감과 고독을 패스트가 가져온 가장 본질적인 고통 중 하나로 묘사합니다. 가장 잔인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별의 고통은 단순히 물리적인 떨어짐을 넘어 존재론적인 단절감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추억에 매달리거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며 내면적으로 황폐해져 갑니다. 편지 왕래마저 금지되고 전보라는 단편적인 소통만이 허용되면서 인간관계는 피상적인 수준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합니다. 카미는 이 추방의 경험을 통해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고독과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패스트는 단지 육체적인 질병일 뿐만 아니라 인간을 서로로부터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시키는 실존적인 병이기도 한 것입니다. 도시 봉쇄는 또한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통해 오랑 시민들이 자신들의 운명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그들은 이제 패스트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 함께 싸우거나 함께 쓰러져가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도시 봉쇄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패스트에 반응하고 적응해 나갑니다. 소설은 여러 인물들의 시선을 통해 이러한 다양한 인간 군상을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먼저 의사 리유는 패스트와의 싸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는 신이나 초월적인 가치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이지만 그렇기에 더욱 현실 속에서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려 합니다. 그는 자신의 의무를 묵묵히 수행하며 패스트 환자들을 치료하고 방역 활동을 조직하는 데 헌신합니다. 리유에게 패스트와의 싸움은 영웅적인 행위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성실함의 문제입니다. 그는 패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실성은 단순히 직업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을 넘어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도 인간적인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려는 의지를 의미합니다. 그는 죽어가는 환자들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신의 존재에 대해 회의하기도 하지만 결코 절망에 함몰되지 않고 끝까지 싸움을 이어나갑니다. 리유의 이러한 태도는 카미가 말하는 반항하는 인간의 모습을 구현합니다. 곧 세계의 부조리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인간적인 연대와 실천을 통해 의미를 창조하려는 실존주의적 영웅사입니다. 그의 냉정해 보이는 태도 이면에는 인간의 고통에 대한 깊은 연민과 이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웅적 수사나 감상주의를 경계하며 다만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타루는 리유와 함께 패스트에 맞서 싸우는 또 다른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외부에서 오랑을 방문했다가 도시에 갇히게 된 인물로 패스트의 참상을 목격하면서 자발적으로 보건대를 조직하여 방역 활동에 나섭니다. 타루는 이해를 추구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세상의 부조리와 고통의 근원을 이해하고자 하며 특히 인간 사회에 만연한 패스트, 곧 살인과 폭력, 증오의 문제를 깊이 성찰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 아버지가 사형 선고를 내리는 장면을 목격한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 사회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패스트를 퍼뜨리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나는 패스트 환자가 되기를 거부한다 고 선언하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타인의 죽음에 기여하는 모든 행위를 거부하고자 합니다. 타루에게 패스트와의 싸움은 단지 질병과의 싸움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악, 그리고 사회의 구조적인 악과의 싸움입니다. 그는 신없는 성자가 되는 길을 모색합니다. 곧 초월적인 구원 없이도 인간적인 연민과 연대를 통해 평화와 이해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타루의 수첩에 기록된 관찰들은 오랑 시민들의 일상과 심리를 세밀하게 포착하며 소설의 또 다른 시점을 제공합니다. 그는 리유와 깊은 우정을 나누며 서로의 사상과 고민을 공유합니다. 타루는 패스트가 물러갈 무렵 결국 패스트에 걸려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의 죽음은 패스트의 맹목성과 부조리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동시에 그의 치열했던 상과 추구가 남긴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조제프 그랑은 시청의 임시직원으로
보잘것없고 소심한 인물처럼 보이지만 그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패스트와 싸웁니다. 그는 오랫동안 아내와의 이별로 인한 상실감 속에서 살아가며 완벽한 문장을 쓰기 위해 수십 년째 첫 문장만을 고치고 또 고치는 인물입니다. 그의 이러한 집착은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카미는 그랑의 모습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의 성실함과 끈기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그랑은 보건대 활동에 자원하여 묵묵히 통계 작성과 같은 행정적인 업무를 돕습니다. 그는 영웅적인 행동과는 거리가 멀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해나갑니다. 그의 문장에 대한 집착 역시 혼란스럽고 무의미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려는 인간적인 노력의 한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랑은 참된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침묵의 용기였다. 리우는 그랑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랑은 패스트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회복되는데 이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작은 개인의 노력이 헛되지 않음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그는 거창한 이상이나 철학을 내세우지 않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조용한 저항이자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려는 노력의 상징이 됩니다. 레몽 랑베르는 파리에서 온 신문기자로 취재차 오랑에 왔다가 도시 봉쇄로 갇히게 됩니다. 그는 오랑 바깥에 있는 연인을 그리워하며 도시 탈출을 유일한 목표로 삼습니다. 랑베르는 처음에는 패스트라는 집단적 재앙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행복을 우선시합니다. 그는 리유에게 나는 이 일과 아무 상관이 없소 라고 말하며 자신은 이 도시의 이방인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탈출을 위해 밀수업자들과 접촉하는 등 위험을 감수하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는 리유, 타루 등 패스트와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게 되고 점차 내적인 갈등을 겪습니다. 그는 마침내 탈출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오랑의 남아보건대 활동에 동참하기로 결심합니다. 혼자만 행복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 깨달음은 랑베르의 중요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는 개인적인 사랑과 행복 추구가 결코 타인의 고통과 분리될 수 없음을, 진정한 행복은 공동체와의 연대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랑베르의 변화는 개인주의적인 태도에서 공동체 의식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며 패스트라는 극한 상황이 어떻게 개인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의 선택은 의무감 때문이라기보다는 함께 고통받는 사람들과의 유대감, 곧 연대의식에서 비롯된 자발적인 결단입니다. 코타르는 패스트 상황을 오히려 즐기는 듯한 예외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과거에 저지른 범죄 때문에 체포될 것을 두려워하며 숨어 지내다가 패스트로 인한 사회적 혼란 속에서 역설적인 자유와 안도감을 느낍니다. 패스트가 만연하면서 경찰력이 약화되고 사회 질서가 마비되자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죄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밀수 등의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 부를 축적하며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는 동안 혼자 호황을 누립니다. 코타르는 패스트라는 재앙 앞에서 인간적인 연대나 도덕적 책임감을 거부하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인물의 전형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무감각하며 심지어 패스트가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패스트가 없었다면 나는 감옥에 있었을 것이다. 그의 말은 패스트가 그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는 패스트가 끝나고 도시가 정상화될 기미를 보이자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이고 결국 거리에서 총기를 난사하다가 체포됩니다. 코타르의 존재는 패스트라는 극한 상황이 인간의 어두운 면, 곧 이기심과 기회주의, 반사회성을 어떻게 드러내고 증폭시키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연대와 반항을 선택한 다른 인물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공동체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킨 자의 비극적인 말로를 보여줍니다. 파넬로 신부는 패스트라는 재앙 앞에서 신의 의미와 역할을 탐구하는 종교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학식 높은 예수의 신부로 패스트 발발 초기에는 강론을 통해 패스트를 신의 형벌이자 회개를 촉구하는 채찍으로 해석합니다. 그는 신자들에게 고통을 통해 신앙을 증명하고 죄를 참회하라고 역설합니다. 그의 첫 번째 강론은 논리 정연하고 단호하지만 다소 냉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재앙을 당해도 쌉니다. 라는 그의 주장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보다는 죄책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넬로 신부 역시 패스트의 참상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점차 자신의 신앙에 대해 깊은 고민과 번민을 겪게 됩니다. 특히 어린 아이, 곧 오통 판사의 아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경험은 그에게 큰 충격을 안겨줍니다. 순진무구한 아이의 고통 앞에서 패스트를 단순히 죄에 대한 벌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후 그는 두 번째 강론을 하는데 이전과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여전히 신앙을 버리지 않지만 이제 신의 뜻은 인간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는 신앙이란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믿거나 모든 것을 부정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자신은 모든 것을 믿는 쪽을 택하겠다고 말합니다. 파늘로 신부는 보건대에 자원하여 활동하다가 패스트와 유사한 증상으로 사망하는데 그는 끝까지 의사의 진료를 거부하며 자신의 운명을 신에게 맡기려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의 죽음은 신앙과 이성, 수용과 반항 사이에서 고뇌했던 한 종교인의 복잡한 내면을 보여줍니다. 카미는 파늘로 신부를 통해 부조리한 고통 앞에서 종교가 제시할 수 있는 답변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탐색합니다. 그는 파넬로를 비판적으로 그리면서도 그의 진지한 고뇌와 실천적인 헌신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패스트가 도시를 점령하면서 오랑 시민들의 일상은 송두리째 바뀝니다. 죽음은 더 이상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의 풍경이 됩니다. 매일 발표되는 사망자 수는 무미건조한 통계 숫자로 전락하고 개개인의 죽음은 그 고유한 슬픔과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장례 절차는 간소화되다 못해 폐지되고 시신들은 공동 매장지에 트럭으로 실려가 처리됩니다. 이러한 비인간적인 절차는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깊은 상실감과 무력감을 안겨줍니다. 죽음은 더 이상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숫자와 통계의 문제였다. 이 상황은 인간 존엄성이 말살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점차 죽음에 무감각해지고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향락에 탐닉하거나 반대로 극도의 금욕적인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카페와 극장은 여전히 문을 열지만 그곳의 웃음과 활기는 어딘가 공허하고 필사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보편적인 경험이 되고 사람들은 기억 속의 행복과 현재의 고독 사이에서 괴로워합니다. 시간 감각마저 왜곡되어 하루하루는 똑같이 반복되는 끝없는 현재처럼 느껴집니다. 이 도시는 잠 못 이루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불명과 불안은 오랑 시민들의 보편적인 상태가 됩니다. 카미는 이러한 일상의 변화를 세밀하게 묘사함으로써 패스트가 단순한 질병을 넘어 인간의 정신과 사회 구조 자체를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묘사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점령하의 프랑스나 전체주의 체제 하의 삶에 대한 강력한 알레고리로 읽힐 수 있습니다. 곧 자유가 억압되고 죽음과 폭력이 일상화되며 인간성이 위협받는 상황에 대한 은유인 것입니다. 패스트라는 거대한 부조리와 절망 속에서도 인간적인 연대와 저항의 움직임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리우와 타루가 주축이 되어 조직한 보건대는 이러한 연대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보건대는 의사, 공무원, 작가, 지망생, 기자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방역활동, 환자관리, 시신처리 등 위험하고 힘든 일을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영웅심이나 이념 때문이 아니라 다만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패스트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 개인적인 차이를 넘어서 서로 협력하고 의지합니다. 카미는 이 보건대 활동을 통해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이 어떻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공동의 선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영웅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만 인간이기를 원했을 뿐이다. 이 구절은 보건대원들의 동기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들의 행동은 거창한 구호나 이념이 아니라 인간적인 연민과 책임감에 기반한 실천입니다. 타루가 말했듯이 그들은 패스트 환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인간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대의 모습은 개인적인 행복만을 추구했던 랑베르의 마음을 움직이고 소심했던 그랑에게 용기를 주며 심지어 회의적이었던 리유에게도 희망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카미에게 있어 이 연대는 부조리한 세계에 맞서는 가장 중요한 인간적인 반항의 형태입니다. 신이나 역사의 필연성에 기대지 않고 오직 인간들 사이에 유대와 협력을 통해 고통을 나누고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카미가 페스트를 통해 제시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소설의 클라이맥스 중 하나는 오통 판사의 어린 아들이 페스트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소설 전체에서 가장 참혹하고 가슴 아픈 부분이며 등장인물들과 독자들에게 깊은 충격과 질문을 던집니다. 리유, 타루, 파넬로 신부 등 여러 인물들이 아이의 임종을 지켜봅니다. 아이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비명을 지르며 그 어떤 의학적 처치나 종교적 위안도 아이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합니다. 이 무고한 아이의 죽음은 페스트의 잔인함과 맹목성, 그리고 세계의 근본적인 부조리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특히 파넬로 신부에게 이 경험은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 됩니다. 아이의 고통 앞에서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기존의 설명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리오는 이 장면을 목격하고 파넬로에게 격앙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 이 아이만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이 외침은 부조리한 고통 앞에서 신의 침묵 혹은 부재에 대한 항변처럼 들립니다. 리우에게 아이의 죽음은 신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는 신이 있다면 왜 이런 고통을 허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는 인간의 편에 서서 죽음과 고통에 맞서 싸우는 길을 택합니다. 반면 파넬로 신부는 이 경험 이후 더욱 어려운 신앙의 길, 곧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도 받아들이는 모든 것을 믿는 신앙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이 장면은 소설의 핵심 주제인 부조리와 그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응답, 곧 반항, 연대, 신앙, 체념 등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아이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을 넘어 인간 실존의 근본적인 문제, 즉 고통의 의미와 그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길고 끔찍했던 페스트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전염병은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사망자 수가 줄어들고 회복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도시는 서서히 활기를 되찾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희망을 품기 시작하지만 그 희망 속에는 여전히 불안과 피로감이 뒤섞여 있습니다. 페스트가 완전히 종식되고 도시의 문이 다시 열리던 날, 오랑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환호하고 서로를 얼싸안으며 기쁨을 만끽합니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해방감과 재회의 간격이 도시 전체를 뒤덮습니다. 그러나 이 축제 분위기 속에서도 카미는 그림자를 놓치지 않습니다. 페스트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에게 이 해방은 또 다른 슬픔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들의 상실감은 축제의 소음 속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또한 리우는 이 기쁨이 잠정적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도시의 환희 속에서 홀로 생각에 잠깁니다. 페스트균은 결코 죽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수십 년간 가구나 옷가지들 속에서 잠자고 있을 수 있으며 방이나 지하실이나 트렁크나 손수건이나 낡은 서류 같은 것들 속에서 꾸준히 기다리고 있다가 아마 언젠가는 인간들에게 불행과 교훈을 주기 위해 또다시 저 쥐들을 깨우고 어떤 행복한 도시로 그것들을 몰아넣어 거기서 죽게 할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이 마지막 문장은 소설 전체의 메시지를 함축하며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페스트, 곧 부조리와 악, 재앙의 가능성은 언제든 다시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따라서 페스트와의 싸움에서 얻은 교훈, 즉 연대와 성실함, 반항의 정신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경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페스트의 종식은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잠시의 휴전일 뿐이며 인간은 언제나 깨어있는 의식으로 부조리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의사 리유는 자신이 이 연대기의 기록자임을 밝힙니다. 그는 자신이 겪고 목격한 일들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것은 영웅주의를 찬양하거나 감상적인 이야기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페스트와 같은 재앙 속에서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사치라고 생각하며 최대한 객관적이고 담담하게 사실을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의 기록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페스트로 인해 고통받고 죽어간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서 묵묵히 싸웠던 사람들의 기억을 남기고 그들의 희생과 노력이 잊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역사가 종종 승리자나 권력자의 관점에서 기록되는 경향을 경계하며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과 용기를 증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리우는 페스트의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을 미래 세대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 교훈이란 바로
인간에게는 경멸해야 할 것보다 찬양해야 할 것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이기심과 절망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민과 용기, 연대의 가능성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바로 이 인간적인 가치들이 우리가 부조리한 세상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의 원천이라는 것을 그는 기록을 통해 말하고자 합니다. 리우의 기록 행위 자체가 바로 패스트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반항입니다. 그는 글쓰기를 통해 망각에 저항하고 진실을 증언하며 인간적인 가치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연대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경고이자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알베르 카뮈의 패스트는 단순한 전염병 소설을 넘어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조건과 마주하게 하는 심오한 철학적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소설의 중심에는 카뮈 철학의 핵심 개념인 부조리가 자리합니다. 부조리란 의미와 질서를 갈망하는 인간의 열망과 그에 대해 침묵하고 무관심한 세계 사이의 충돌을 의미합니다. 패스트는 이러한 부조리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예고 없이 닥쳐와 개인의 삶과 행복을 무참히 파괴하는 패스트 앞에서 인간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이 세계에 과연 정의나 의미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카뮈는 이 부조리를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직시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조리를 인식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반항입니다. 반항은 부조리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그것은 운명에 대한 수동적인 체념이나 절망적인 허무주의와는 다릅니다. 오히려 부조리한 조건 속에서도 인간적인 가치, 곧 자유, 정의, 연대를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긍정하며 실천하는 태도입니다. 리우가 패스트에 맞서 헌신적으로 치료 활동을 하는 것, 타루가 보건대를 조직하고 패스트 환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 그랑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며 완벽한 문장을 추구하는 것, 랑베르가 개인적인 행복을 잠시 접어두고 공동체에 합류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각기 다른 형태의 반항입니다. 카뮈에게 반항은 신이나 초월적인 가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힘과 의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거창한 혁명이나 영웅적인 행위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모든 행위가 반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항은 필연적으로 연대로 이어집니다. 부조리한 세계 속에서 인간은 모두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이며 공통의 운명 아래 놓여 있습니다. 패스트라는 공동의 재앙 앞에서 오랑 시민들이 서로 돕고 의지했듯이 인간은 서로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싸워나갈 때 비로소 부조리를 극복하고 의미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리우는 말합니다. 사랑이나 우정 없이는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연대는 단순히 감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부조리한 세계에서 인간이 살아남고 인간다움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책임지려는 마음, 이것이 바로 카뮈가 강조하는 연대의 본질입니다. 패스트는 결국 부조리라는 어둠 속에서도 반항과 연대라는 인간적인 빛을 통해 길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울림을 주는 작품입니다. 패스트는 끝났지만 패스트균은 여전히 잠들어 있다는 마지막 경고처럼 우리는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부조리 앞에서 리우와 타루, 그랑과 랑베르가 보여주었던 성실함과 용기, 그리고 연대의 정신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알베르 카뮈의 패스트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마칩니다. 이 이야기가 던지는 질문과 성찰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랫동안 의미 있는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유의 서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